박정우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 배추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착잡한 이상민입니다. 왜 착잡하세요? 한 분이 오늘 정계 네. 은퇴를 시사하셔가지고 네. 성대모사. 지금 가면을 하나 버려야 됩니다. 지금. 아니요, 굉장히 좀 계속 말씀을 슬픕니다. 할 수 있죠. 네? 계속 그 제 말씀. 활동을 안 하시면 제 예. 수입의 일부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알겠습니다. 착잡해집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호김 의원님 그리고 장윤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이제 2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2인이 됐는데 일단 한 명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가나다 순으로. 자 일단은 그 반탄파였는데 통과에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뭐 윤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심이 더 결집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탄핵 반대 결집돼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표도 김문수 후보 쪽에 더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정 의원님은? 지금 그 배 소장님이 윤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있어서요. 예. 과거에 윤심이었던 세력들일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윤 대통령이 왈가왈부한다 해갖고 지금 들을 입장도 아니고 들어야 될 필요를 과연 이 현실적인 정치인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냉정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나름 이도 저도 아니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그룹 정치인 또 지금 야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표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경제 위기와 이러한 분수령 하에서 경륜이 많은 총리를 했던 한덕수 카드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게 이제 중도까지 확산되진 않았지만 예.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는 그게 아마 이제 가장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매끄러울 듯한 김문수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보다 표가 더 간 이유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으나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그 토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상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네. 예, 그렇군요. 토론 과정에서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저는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막 이 현상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게 봤던 언론에선 김문수 후보가 경선이 시작되니까 좀 하락세다. 그리고 좀 주춤한다. 예. 토론회에서 본인의 장기를 잘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같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가 좀 받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기류가 바뀌는 건 이제 어제도 그리고 국민의힘 사정에 정통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시길 김문수가 상수다. 2위가 한동훈 아니면 홍준표 2위 싸움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가장 중심에 한덕수 대행이 있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이 진심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가장 매끄럽게 잡음 없이 단일화를 수용할 그리고 그 부분을 내걸고 캠프의 현역 의원들도 그런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숨기지 않는 후보. 그러면서 그 부분으로 뭐랄까요. 좀 승리를 견인했다? 이건 본인의 역량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한덕수의 힘이 있다. 예. 자, 한동훈 후보도 이제 2차 경선을 통과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찬탄파 중에서 이제 경쟁이었는데 자, 한동훈 후보의 뭐 최종 2인 진입 그것부터 예견 됐었습니다만 네. 배 소장님부터. 저는 탄핵 찬성 일단은 탄핵 찬성에 일정한 지분이 있을 테고요. 예. 그 다음에 토론이 좀 잘했습니까? 발군이었던 것 같아요. 좀 차별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노세했다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 왜 본회의장으로 안 오셨습니까? 뭐 이분을 계속했다든지 예능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테고 SNL. 정성호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이한 분석이래요. 정성호 효과. 정성호 효과죠. 정성 네. 들였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별다른 부각이 안 되면서 그 표까지도 탄핵 찬성 쪽은
한동훈 쪽으로 집중이 됐던 집중이 것으로 됐다. 봅니다. 네. 아하. 정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던 음. 그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음. 될 사람한테 밀어준다는 심리가 작동을 했을 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4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단일화를 통해서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그거 보여줬으면은 떨어졌어도 나름대로 각인을 시킬 수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안합니다만 4등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탄핵을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이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표가 몰려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팬덤이 있더라고요. 예. 그 팬덤이 상당히 단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 계엄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주류들의 생각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탄핵이 불가피하다.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2위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상당히 한동훈 캠프는 지금 고무되었을 건데 예. 1위 싸움은 그거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최종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김문수 쪽이 더 유리하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그거 아니고 아니고, 여기도 예, 여전히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변수가 한덕수 있고 변수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는데 음. 정말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12월 3일 날 매우 인상적인 족적을 남긴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나온다고 이걸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구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각자 이해가 있어서 구도 만들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거는 구도다. 장 변호사님. 일단 5대5 룰이 한동훈 후보한테는 조금 불리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 내부라고 왜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안철수, 한동훈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안철수 후보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한동훈 후보가 더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마 그쪽 표를 다 이제 가져왔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토론회에서 종전 토론회와 같은 모습 보여준다면 별 승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싸움으로 본인 예. 좋아하는 분들은 다 모여 있어요. 결집해 있고. 그런데 확장성이 있는 어법은 정치인의 어법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는 화법을 쓰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진 모습 보여야 그나마 확장세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분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음. 아까 이제 그 토론 요인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스토론 3시간. 그 3시간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후보 영향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제 홍준표 후보를 그래도 최종 2인으로 혹은 또 최종 후보로도 예상한 분이 많았는데 왜 고배를 마셨을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선의 맛을 경험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26년, 7년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보수 정당의 30년의 관록, 또 한판 승부 출연 경험 등등이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업그레이드가 필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하고 너무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예. 윤심 지지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선 선택은 더 싱크로되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예. 한동훈 후보는 말 그대로 위드훈이 우리훈이 이 팬심이 있죠. 근데 예. 홍준표 후보가 홍카콜로만으로 조금 역부족인데 예. 지난 대선 때도 당원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조직표가 더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역부족이었다. 또 분석이 됩니다. 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개인기도 있고 토론 실력도 있고 방송에 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부분에 자신의 강점을 과신한 게 아니었던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조금 젊었을 때는 네. 마치 또 그 쌍권청을 찬 황야의 장고처럼 혼자서 독고다이라고도 하고 매버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홍준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이 굉장히 거친 그런 목소리로 굉장히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러한 그 달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이 쓴 것 같은 느낌? 그런 데다가
그 본인이 이제 청년층에게도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후보가.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토론을 그렇게 거칠게 재밌게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예. 지지자들 자체도 굉장히 그 듣기가 힘들어하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아하. 은퇴하시겠다는데 뭘 자꾸 길게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 이왕에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예.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예. 토론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밀리고 조금 안 돼 보여도 오히려 표가 더 견인되는 그런 토론 스타일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SNL 같은 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저 개인 생각이긴 한데 왜 유튜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라방,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하는데 기타를 메고 새우깡을 앞에다 놓고 그 과자 봉지. 예. 그거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아.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다 좋은데요. 이건 지금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도력을 가진 정치인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냐면은 외국에 그 연배의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총리도 있었고, 트리도. 그 다음에 토니 프랑스. 블레어도 있었고, 마크롱도 네. 있었고, 있었어요. 오바마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얼마나 진지한가. 예를 든다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들이는 그 오바마가 오벌 오피스의 테이블의 한 구석에 앉아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국익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 눈빛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기타를 메고 새우깡 씹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거 라방 보셨네. 얘기하면 라방 라방 보셨네. 봤어요. 관심 있죠. 너무 생생해요. 정보가 같아요. 네, 의원님 어때요? 말씀드리니까. 젊은이 얘기해 보게. 우선 제가 새우깡을 먹으면서 기타를 칠 수는 없고요. 기타를 치는 장면과 새우깡 먹는 장면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아니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기타는 새우깡을 하고 기타 치면 또 어떻게 새우깡 기타는 먹겠어요? 메고 누가 먹여준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말은 정치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타를 또 메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새우깡으로 기타를 치셨단 말인가요? 나는 잘 되길 바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걸 받아. 이걸 또 받아들이네. 또 안 이거는 진짜로 받아들이네. 져줘야 돼. 이건 간접거리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로 간접거리는 건데. 아니 근데 제가 듣다가 듣다가. 아니 오늘 그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 옥매드네요. 멘트가. 설명이 옥매더러. 이거 쇼츠라 만들어도 될까 이거? 만드세요. 너무 이건 지금 올가매. 이건 500만 각이야. 500만 각. 500만 가게.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김문수 후보를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경선 통과했기 때문에. 자 김문수 후보.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먹으면은 호통을 잘 치는 물이 뭔지 알아요? 물이요? 물. 무슨 물이죠? 박명수. 호통명수, 박명수. 먹으면은 반드시 선거를 이기는 물. 김문수. 뭐죠? 아. 그거? 그러면은 우리 그 예. 세상에서 예. 가장 싸움을 잘하는 오리. 을지문덕. 덕. 김문수의 문. 김문수의 문. 한덕수의 덕. 우리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 저도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반드시는 돼봐요. 네? 참 관능 배추. 반말하고 있어요. 배추. 네, 도지사 예, 김문수 분이 이제 토론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요새 또 같이 맞붙으신 한동훈 후보 아까 정식으로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아직 이러고요. 아, 지금 시작됐나요? 제가 예. 라이브 중이어가지고. 라방. 말씀드리네요. 네, 네. 라방 시작됐군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훈이 여러분, 칠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목련꽃 필 누령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킹덕수님은 이분은 여기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덕수궁으로 가시고요. 네. 후보님 근데 한덕수 후보와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 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질문은 굉장히 패배주의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버퍼링이 좀 심해서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네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제 페북글도 보고 계신가요? 그럼요. 관심 있어요. 잘 되길 바래요. 어. 근데 그게 좀 아쉽다 이거예요. 야. 아니 그 한동 한동훈 후보님 저는 정옥 아니가 아니라 한입니다. 아 정말 계속해 주세요. 안 좀 그러지 말아요. 아니 근데 이럴 한 쪽의 때 정의가 뭡니까? 정옥임 전 의원님을 캠프로 좀 모세요.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냥 저는 모시겠다는 말한 적이 그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잘 되길 네.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최후 2명으로 좁혀지면서 이제 찬탄 반탄 대립구도가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어떠한 것이 좀 이슈가 될 것이냐인데 두 후보가 서로 어떤 점을 어필하게 될지 배 소장님도 의견 주시면.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는 네. 그러니까 뭐 토론 능력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토론에서 제압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후보도 본인밖에 없다. 그 점을 강조할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통합적으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니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청렴하다. 전 정가매품 아니다. 음. 그 부분 분명히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과 함께 예. 나는 내 승리보다는 보수의 승리를 더 앞세우는 사람이다.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승리를 앞세우는 거 아니냐. 예. 이 점을 강조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건데 이제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의 대결 속에 이 탈락한 홍준표 후보의 지지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네. 내일 오전 9시에 그 대합 빌딩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추가로 있을 예정인데 그 지지 선언 하시는 분 몇 분이 유상범 의원, 김대식 의원, 백종원 의원, 김위상 의원, 뭐 이영수 세미준 중앙회장, 김송동 전 의원 등입니다. 자, 이런 분들 면면을 보면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분들인 것 같아서 홍 후보의 지지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 내일 굳이 선언을 안 해도 다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차피 한 배를 탈 거다. 왜냐하면 토론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뽑을 이유가 없을 없었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다가 지금의 유상범, 김대식 이런 의원들을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대선 이후에 그 당의 조직과 그 권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누가 옳고 그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은 굳이 홍준표 후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갈 거라고 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나왔어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 굳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굳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당 주류는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리그 안에 나는 들어있다라는 심리적 정치적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분석 이래서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일단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 변호사님.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이제 당내 주도권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는 교집합이 있어서 넘어간다는 게 그리고 지원한다는 게 대단히 자연스러운데 한동훈 후보는 좀 물과기름처럼 이질적인 게 있고 또 제가 국민의힘에 조금 강경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 정서적으로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되면 우리는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정서적인 골이 상당히 깊어서 이거는 그냥 종합해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는 홍준표 후보의 이 세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안에 10초만. 예, 20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동훈 후보를 돕는 의원들이나 그 측근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젊었어. 언더 73. 우리가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한 거보다는 언더치슨 그때 굉장히 불쾌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았구나. 아니 이미 다 잊은 지 오래. 아니 그러면서 입술을 깨무셨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돕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떤 그 앵커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금수저고 이렇게 1등만 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런 정서가 다 이렇게 녹아들 수 있겠어요 했더니 저 같은 정치인도 있잖아요 하는데 야 진짜 오만하기 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들려요. 근데 정말 자기 후보를 지지한다면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아직 경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겸손한 자세. 그거는 원래 겸손하게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으나 예. 지금 그런 태도로 자기 후보를 위해서라도 좀 낮은 자세 그러나 전문성과 모든 지식과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소명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라는 식으로 그 주변에 몇몇 누군지 의원들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예, 그렇게 하지 예.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정말 듣는 그 후보를 의원은 생각한다면. 찌르시기 뜨끔하겠어요. 바라고요. 저는 했습니다. 안철수는 두 분을 응원하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떠나신다고 하신 홍준표 후보. 이름이 뭐더라?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 네, 홍준표 후보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예. 예, 또 우리 어둠의 총괄 선대위원장, 밤의 총괄 선대위원장 정호기 의원님의 조언을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잘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한테 밤에 이런 거 붙이면 되게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낮에 총괄이에요. 오전 낮에. 아니 낮이고 밤이고 미국 낮이고 새벽, 밤이고. 새벽. 한낮 알겠습니다. 새벽. 민주당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제 어떤 마음? 내일 이제 선대위 출범 앞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호국 의원님 좀 옆으로 가주세요. 제가 우클릭 중이어가지고 그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예민합니다. 자리를 제가 윤여준 전 장관님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장 변호사 박수 안 치시네요. 자, 우리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제가 예. 박재홍 편도 아니고 예. 정호긴 편도 아니고 배종찬 편도 아니고 장유인 편도 아니고 오직 국민 편으로 저희도 국민인데요. 예?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저희는 빼시고? 말 안 끝났어요. 예의가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통합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참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이 좀 다급한 모양이에요. 예, 허락도 안 받고 정성호 의원 사진을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모델을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성호가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통합은 그게 아니다.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일단 이재명 후보 이제 선대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내일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주요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광클릭이죠. 광클릭이에요? 우광클릭.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클릭도 아니고 광클릭? 그러니까 이제 광클릭으로 이렇게 계속 누른다? 여러 개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아. 이게 국민의힘이 벅차는 겁니다. 벅차지는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쫓아가기가 좀 난망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과연 이걸 국민의힘이 쫓아갈 전략의 옥매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계속해서 더 오른쪽으로 앉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정작 국민의힘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윤여준, 정규재, 조갑재, 제재 여기다가 또 강금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숨쉴 새 없이 그냥 시스템이 없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진정성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가랑비도 아니에요. 마치 소낙비가 여러 시간 계속 퍼붓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정호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후보의 또 이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노무현 후보가 당시 정몽준 대표가 지지를 철회했을 때 한밤중에 그 문에 문 앞을 가서 찾아갔죠. 문전 막대 당하는 네. 그런 모습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조갑재, 정규재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서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이벤트나 제스처를 가지고 광클릭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물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합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더 많이 그 포용하기를 기대는 하지만은 예. 이런 거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정말 중요한 건 제스처가 아니죠. 진짜 화학적으로 섞이는 그 문 앞에까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예. 그 소위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을 지금 뭐 민주당이 영입한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파 지지자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아니에요. 진짜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예요. 헌법 정신이고. 근데 바로 그렇게 마치도 처음에는 보수의 가치 때문에 그걸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건강성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봐요. 자기가 분리해도 자기가 원래 선택했던 정당에서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념이 이렇게 마무리? 장난이에요? 이념이? 아니 예.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 그래? 뭐 짧게? 그러니까 조건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냐? 지금 정치적 공간을 넓게 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 건강한 보수들이 표류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갈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도 징계 지읒도 못 꺼내는 정당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윤희숙 연구원장이 사과하고 울고 해도 당 지도부는 우리 입장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정당인 게 현실이에요. 합리적인 보수가 어디에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브리핑에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분 성대모사 듣고 마무리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나와주시죠. 부증 여보세요, 황교안입니다. 아니 유심칩이 해킹됐다고요? 국민 여러분, SKT 서버가 해킹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 12345 선관위 서버도 해킹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방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방대가 뭡니까? 부정선거 아. 방지위원회입니다. 그 풀어서 문제는 말씀해 주셔야지. 예. 박재홍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오늘도 제가 잘못했어요. 사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자, 오늘도 함께하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